네, 이제 1부 끝났고 심층 입구 2부인데요. 이거 이제 이번에 이제 팀 지금까지 해온 거 이번 시즌 반 정도를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죠. 팀별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역순으로 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에 해야 돼. 아, 마지막에 해야 돼? 하나는 마지막에.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위부터 하죠. 넥센. 갓센. 탑이라는. 넥센이 1위를 이렇게 오래 유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건 사실인데 오히려 그 한 번의 트레이드와 지난해 받아온 이성열 아니 두 번이죠. 두 번. 두 번의 트레이드죠. 두 번의 트레이드하고 작년에 받아온 이성열하고 그리고 박병호가 올해 플루크가 아닌 걸 증명하는 바람에 그죠. 사실 넥센이라는 팀 자체의 그 잠재력은 있었다고 늘 봤었으니까 이제 그게 언제 터지냐 문제인데 마침 올해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감독도 지금 사실 염경엽 감독을 다른 때 봤으면은 그냥 무색무취의 평범한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올해 저런 걸 보니까 참 잘하죠. 뭐랄까 시기는 잘 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감독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정도를 지키며 야구를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영영학 감독이 그 소위 말하는 정치질의 이미지를 많이 벗지 않았나. 물론 이건 이제 외부에서 지켜보는 거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물론 여기에 지금 넥센 팬이 없고 하니까. 근데 일단 외부에서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넥센은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넥센이란 팀 자체가 원래는 방망이 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히어로즈 시절만 해도 넥센 그러니까 우리 히어로즈에 이때는 투수선으로 버티면서 꾸역꾸역 점수 내는 팀이었는데 이제 박병호 선수 오고 이제 또 이성열 선수도 오고 뭐 이제 강정호도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망이 팀이 됐어요. 그래서 점수가 얼마나 뺏겨도 다시 점수를 역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투수들도 솔직히 자신감 믿고 던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투수들이 불안한 게 많거든요. 작년 이제 골든글러브인 골든글러브가 아니죠. MVP급 활약을 보인 브랜든 나이트 선수와 그나마 이제 벤 해켄. 베네켄도 솔직히 롤코예요. 그러니까 외국판 장원준이라고 보면 돼요. 롤코가 심해요. 이 양반도. 솔직히 이 양반도 베네켄 롤러코스터 심하고 그리고 마치 고효준을 연상케 하는 그분이죠. 강윤구 그리고 사이버 김영민 이제 오선발이 없는데 저는 이제 원래 장효은을 밀었거든요. 넥센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장효은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닥 빛이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수선은 좀 약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타선이 너무 강하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짜임새도 좋고 백업한 그 백업 양반들도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양반들 타선도 어디 가면은 그래도 자기 이제 포지션은 로테이션 돌릴 수 있는 양반들로만 딱 있으니까 타격에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팀이 상승세가 있고 그거를 배분할 줄 아는 감독이 그래서 저는 조조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간호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조조가 난세 이제 난세 영웅.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프로야구라는 난세에서 영웅이 됐다 해가지고 저는 조조 간홍 영경엽이라 붙여주고 싶어요. 이제 또 정원 형님은 넥센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 두께라고 생각을 해요. 두께. 특히 두께가 투수도 일단 그 나이트를 축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고 야수들도 지금 일단 거의 베스트기 때문에 쭉 가는 거 괜찮거든요. 문제는 이 선수도 이제 하나둘씩 만약에 부상이라든가 체력 저하로 해서 빠질 수가 있는데 그 항상 넥센이 수년간 좀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데도 불구하고 아킬레스건을 지적받았던 부분이 그 뎁스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싫어도 좋아도 선수를 뭐 현금 트레이드를 했다거나 뭐 물론 겉으로서 아니라고는 하는데 현금 트레이드를 했다거나 그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뎁스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메꿔질 수 있는 게 빼내버리기 쉬워도 뎁스를 메꿀 수 있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적은 듯하면서도 이태근만 해도 벌써 나이가 이제 꽤 있고 네. 뭐 김병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BK 우리 법규성님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유한준도 의외로 나이가 많고 예, 그러니까 그- 외야가 나이가 많아요. 예. 외야는 그러니까 장기영. 장경도 나이가 많고 장기용도 나이가 적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뎁스를 과연 이 넥센이 어떻게 메꿔 가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한참 더블 때고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힘이 확 빠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특히 그때를 타격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저렇게 미쳐 있다가도 안타 한 방도 못 치고 노이트너로 나가는 게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잘 나가는 거에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뎁스를 어떻게 좀 꾸려나가는 건 관건인 것 같아요. 삼성은 사실 뎁스가 뭐 상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안 나간다고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저기 쑥 올라가 있는 팀이 사실 삼성이거든요. 그 넥센은 오히려 반대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 뎁스가 관건이라고 제가 봤죠. 저기 빨리 한번 얘기해봐. 넥센. 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분 할 말이 없어요. 2위는 이제 삼성. 삼성이 옛날만큼 그런 지키는 야구에 파워가 없고 근데 그래도 꾸준히 한 명씩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창민. 심창민도 있고 심창민이. 올해는 백정현이 터졌어요. 심창민이라든가. 심창민이나 사실 백정현이나 이런 삼성이 슬슬 오승환이 없을 때를 데뷔하는 테스트를 듯한. 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심창민을 굳이 오승환을 올려서 될 세이브 상황에서 굳이 심창민을 올려서 테스트한 경우가 몇 개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오승환이 내년에 해외를 가네 많이 하는 건 뭐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제 삼성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그 외에는 사실 삼성이라는 전력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기는 거의 좀 리그 탑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할 필요가 거의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승엽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승엽의 부진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건 예전만큼 좀 파워가 안 나온다 그런 부분. 그러면 또 팀 결승타는 잘 치고 있고 뭐 유중일 감독의 그 통솔 부분에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고 물론 이제 별명이 말해줘도 가끔 너무 방관해서 문제지만 그거는 다른 감독들에 비하면 거의 조족지혈의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제일 할 말이 없는 건 삼성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건들 것도 없고요. 봐도 저기요 그만 좀 해요. 딸깍딸깍. 야 다 들어가. 뭐 건들 것도 없고요. 뭐 일단 그 선동열 시절부터 쌓아왔던 그런 어떤 뭐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유중일 감독이 말 그대로 그 매뉴얼 하듯이 야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 팀은 보고 있으면은 뭐 이기면 이겼네? 약간 그런 느낌도 가끔 받을 때가 있고 거의 할 말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이제 내년에 되면은 이제 선동열의 유산들이 다 사라집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문제는 이제 류중일이 여기서 그간 이제 애들을 어떻게 올려서 써먹냐에 따라서 류중일의 평가 재평가가 일어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신창민도 쓰고 있고 솔직히 배영섭 때도 이제 류중일의 작품이라고 봐요. 배영섭 같은 이런 누구지 최영호나 이런 쪽은.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파워 타자를 구해야 되는데 최태인이 아직 1루 쓰고 있고 모상기가 안 올라오면서 이제 다른 파워 타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타자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타선은 너무 나이가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 몇 명 빼고는 나이가 많고 포수의 대체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포수 대체자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싸움이거든요. 삼성은 지금. 지금 포수는 대체자는 좀 있죠. 근데 잘 예.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지. 이지영이나 이정식 같은 걸 쓰는데 솔직히 이지영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28? 이 정도 될걸 내가 알기로. 그리고 이정식은 30이 넘었지. 왜냐면 이정식은 06년 때 백업 멤버였으니까 이정식은 0605 때.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문제는 이제 대체자들 구하는 싸움. 투수 쪽은 걱정이 없다 쳐도 타선 쪽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슬슬 이제 돈 풀 것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민호라든가 일단 강민호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굳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일단 진짜 강민호가 1순위고 네. 그 다음에 내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면 노세아가 최정을 슬슬 이제 노세가 최정. 올 수 있는데 최정은 박성민 때문에 오히려 별로 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죠. 박성민을 1루로 돌리고 박성민을 1루로 돌린다는 가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의외로 적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성민이 3루 수비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1루 수비는 잘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성민 1루로 돌리고 최정을 사온다면은 박성민 1루로 100% 돌린다고 봐요. 근데 최정이
과연 삼성으로 갈까도 좀 의문인 게 워낙 이제 사실 수도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의외로 그게 메리트라는 게 돈을 제가 들었는데 똑같이 FA에서 하는 말로 돈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지방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권 구단 한 5억 정도 더 써야지 이제 움직인다는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죠? 그건 본인이 얼마나 수도권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냐인데 사실 예전 홍성훈 건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이 떠났으면은 돈을 10억을 더 줘도 안 남는 거고 자기가 남을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죠. 줄 만큼 주면 또 남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딱히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제 최정이 삼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삼성은 지금 포인트를 잡으려면은 슬슬 이제 진짜 아까 처음에 나온 대로 선동열의 유산이 이제 슬슬 사라질 시각이기 때문에 유주일 감독이 어느 정도로 이제 팀을 좀 만들어 놨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리빌딩에 대한 그런 대책. 기대나 대책 이런 게 내년부터 슬슬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올해부터 준비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가 지금 적어도 투수진 부분에서는 뭐 쌍권총이 못 나온 상황에서 개투 쓰는 걸 봤을 때는 별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타자 쪽, 야수 쪽에서 지금 노쇠화된 타자들을 얼만큼 보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이 과연 FA를 잡는 것일지 내부적으로 화수분을 키우는 것일지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성 라이온즈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롯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솔직히 롯데 팬 형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야 저는 톡톡히 카톡으로 들어와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타자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손아섭 전준하라는 투톱을 믿고 강민호까지 3톱을 믿고 쓰는데 솔직히 그들이 솔직히 나는 중심이라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중심은 안 돼도 중심 곁다리는 해줄 수 있는데 중심을 둘 타자가 필요한데 그걸 지금 강민호가 해주고 있고 김대우가 해줘야 되는 거죠. 시즌 초반에는 이제 김대우가 해줘서 했는데 일단 지금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8번을 밀어놨죠 일부러. 왜냐면 8번이라는 자리는 경험 쌓기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8번 자리로 넣고 아마 후반기쯤에 저는 다시 올릴 거라고 5번이나 6번 정도로 올 시즌 강민호로 끌고 가는데 이제 내후년을 생각한다면 김대우를 조금씩 올려야지 타선을. 그리고 또 이제 투수 쪽은 선발이 유먼과 이제 옥스프링이 돌아왔죠 오랜만에. 무려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옥스프링이. 3년? 3년 더 넘나? 2000 08년 이후로니까 2007년. 아니지 09년까지 뛰었지. 09년에 나갔죠. 09년에 나갔어. 팔꿈치가 안 좋아 나갔다가 09년에 그 오카모토가 그 친구 들어왔으니까. 오카모토는 10년에 아 10년이고 추억의 09년 이름이다. 누구지? 페타진이. 09년에 페타진이 들어왔죠. 페타진이랑 하나 더 있었잖아요. 페타진이 들어왔. 원래 페타진이하고 옥스프링을 시작했는데 예. 옥스프링이 팔꿈치가 안 좋아서 그 해 한 경기도 못 나오는 바람에 예. 그 당시에 더마트랙을 해가지고 아 데마트레 맞아. 데마트레. 데마트레 있었구나. 그래서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호주 리그에서 뛴 후유증이 있어서 초보 못하던 요즘에는 옥황상제라고 겁나게 떡받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타선은 이제 투수는 송승준과 그리고 고원준 이제 우리의 말썽갑 술꾼 그리고 이제 5호 선발하고 이제 정대현이 무너지면서 김사율하고 지금 김사율하고 강형식으로 맡고 있는 실정이라 저는 생각 거의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는 솔직히 총체적 난국이라 볼 수 있어요. 이제 한번 정한 형님부터 이번에는. 일단은 옥스프링을 중심으로 해서 옥스프링이 저번 달에만 5승을 제가 올린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월간 MVP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쵸. 기본적으로 그 예전과 틀려서 그 파괴력이 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팀은 그 전성기 때 LG처럼 이게 그 구장이 일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좌중간 우중간을 노리는 식으로 계속 똑딱똑딱똑딱 이런 식으로 좀 물고 나가는 팀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색깔을 지금 과연 바꿨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아직 근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봐야겠고 그 점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좀 비슷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제 송승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김사율도 그렇고 김사율은 무려 제가 알기로는 데뷔 10년 만에 뭐 네, 세이브. 네, 세이브 다운 세이브 투수가 나온 거로 그죠. 나온 걸로 좀 알고 있고
지금 정대현을 그래서 키포인트를 잡고 데리고 왔는데 정대현도 그닥이고 WC 갔다 와서 예, 무너졌죠. 무너졌고 이승호는 아예 노세아 오는 바람에 NC로 넘어가 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팀이 지금 3등이긴 한데 구심점이 생각할 없거든요. 거포라고 할 수 있는 강민호는 제가 봤을 때는 포수란 그 타이틀이 너무 세서. 타이틀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번 정도에서 받쳐줘야 선수가 지금 4번으로 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러면은 잘못하면 시즌 초 이제 또 넘어가면서 연패 타버리면 다 같이 부담스러워져 버리면은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팀 컬러도 바꿔가는 도중에 또 확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심하죠. 컬러 바뀌면서 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롯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 화약골을 등에 쥐고 지금 뛰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네. 형님은. 롯데의 그 팀 컬러라는 거는 사실 올해 김신인 감독님 새로 오시면서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롯데가 되게 언밸런스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성적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성적이 나온다니 뭐 톱을 달린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시즌 초반에 헤맬 때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좀 꾸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건데 만약에 올 여름 전 그래서 지금 모든 팀이 다 똑같은데 6, 7, 8 7, 8월 이 두 달이 정말 그 모든 팀들에 대해서 그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들 초짜 감독들이 많고 특히 NC나 롯데처럼 이게 타력으로 먹고 산 롯데나 NC나 한화 뭐 이렇게 이제 좀 타력으로 버틸 수 없는 팀들은 여름에 한번 타격 물 먹어버리면 끝장나거든요. 팍 퍼져버리죠. 롯데도 지금 예전에는 롯데가 오히려 여름에 미친 듯이 때려서 이겼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김신인 감독이 그걸 어떻게 추스리느냐. 오히려 지금 3위를 한다고 안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잘 체력 세이브를 해놨다가 여름에 이걸 딱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롯데의 뎁스 자체가 너무 얇아졌어요. 야수도 투수도. 그렇죠. 은근히 지금 3위를 한다고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위험한 3위죠. 상당히 지금 그 폭탄을 사실 지금 네, 등에 폭탄을 짊어지고 좀 짊어지고 얘가 언제 터지- 터지나 네. 언제 터지나 이러면 만약에 그게 외줄 불발탄이 돼서 안 터지고 쭉 가면은 올해도 안정적으로 한 3위는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력 지금 롯데 전력을 봤을 때 넥센이나 삼성을 제칠 만큼의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타격이 일단 안 되니까 투수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송승준이라든가 고원준도 어느 정도 일단 말썽은 부리더라도 해주고 있고 불펜도 어느 김신인 감독이 의외로 불펜은 잘 추스리는 편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를 딱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거기서 까딱까딱 네, 하는 거죠.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버티면 3위는 하는 거고 못 버티면 쭉 내려가서 이제 아예 또 4강을 못 아예 가는 그냥 막확 미끄러져. 이게 롯데는 지금 아직 그게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불안 요소는 많은 네. 팀이라고 봐요. 네, 롯데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다음 두산이요. 왜 두산이 왔는데 내 눈치를 봅니까? 네? 왜 두산이 왔는데 내 눈치를 봅니까? 아, 네, 일단 두산 얘기해 볼게요. 두산은 이제 올해 김진욱 감독이 2년차가 됐고 또한 이제 그 작년 뎁스도 있었고 맞아. 인앤아웃도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홍성환이 2인이 됐고 김승혜가 아웃이 됐습니다. 롯데 갔죠? 뭐 그리고- 인아웃된 거는 하나 또 추가로 굳이 한다면은 네. NC의 고창성이 고정성 갔고 드렸는데 팀 케미스트리에는 플러스 됐다는 소리가 많죠. 일부러 NC 그 보낸 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NC 때 다 말하려고. 예. 준비하나?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또한 타선도 문제가 있고 지금 투수도 무슨 문제가 있고 다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점 짚어보죠. 4위인데 왜 4위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얘기해보세요. 형 시간이에요. 일단은 어렵다. 뭐를 먼저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머릿속이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 그럼 가볍게 먼저 얘기드릴게요. 타선부터 얘기하죠. 타선.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일단 타선 같은 경우는
모든 만악의 근원은 홍성은인데 그렇죠. 원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물론 저는 개인 팬이란 개인이니까 홍성은 자체가 부담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홍성은 자체가 두산에 온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올 필요도 없었고 자리도 없었고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결과론이지만 홍성은이 4번에서 김동주의 롤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두산이라는 팀 자체가 저는 두산이라는 팀 자체 가지고 고정 라인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뎁스가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기회를 줘봐서 제일 컨디션 좋은 선수 쓰는 그런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팀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수비란 말이죠. 이 지금 현 감독 체제에선 수비인데 수비를 잘한다고 그렇다고 공격을 잘하냐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상적인 거는 공격으로 점수를 빼놓고 굳히기 수비를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모든 팀이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수비를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점수는 누가 뽑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 감독이 시즌 초에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두산은 2위 전력이다라고. 아니 2위 전력으로 봤다는 거는 팩이 있죠. 그리고 솔직히 전력도 좋았어요. 두산 전력은 팀은. 되게 좋았어요. 참 지금도 좋았는데. 좋고. 참 좋은데. 저는 어디 가서 두산 전력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참 좋은데. 다만 최훈 카툰에서도 그렸듯이 구슬이 서머리야. 서머리하고 꾀야지. 꾀야 보배라고. 네, 꽤야 보는데. 꾀란이 손은 떨리고. 수전증이라는. 그러니까 올해도 결국 시작은 수비 위주로 야구를 시작했다가 이원석 나가 떨어지고 김동주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한 분은 부상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은 발목에 부상을 안고서 뛰고 있고.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용이라는 말도 뭐한데 윤성민이 와서 뛰고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감독이 윤성민을 기용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분이 작년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올해는 팀을 꾸리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윤성민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3루를 이제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갓 커피기님께서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윤성민이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악의 근원을 홍성은으로 찍은 이유는 홍성은이 없어서 이 팀은 돌아가요. 아니 뎁스 자체가 달라요. 뎁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명 타자에 홍성은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 지명을 김현수로 쓰면서 김현수 발목을 쉬게 해줬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김현수는 억지로 수비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럼 김현수 자체 타격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팀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거를 감독은 타격을 써야 되니까 김현수 써야 되는데 홍성은을 써야 되니까 지명은 비울 수가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사실 최준석과 오재원도 최준석의 지금 OPS는 9할 오픈때를 치고 있는데 홍성은은 8할 오픈때인가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최준석이 한 자리에 줘야 되는데 수비를 못하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재원에게 계속 자리가 갈 수밖에 없고 오재원이 올해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똑딱이죠. 상대적으로는 똑딱이고 하면은 과연 오재원은 1루로 쓰는 게 맞는가? 사실 이거는 김경문 감독 시절부터 쭉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때는 최준석이 초반에 1루로 나왔다 오재원이 대수비를 1루에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내고 그때 점수 낸 다음에 굳히기 수비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오재원을 써가지고 쭉 밀고 나가다가 최준석 다시 한번 쓴 다음에 홈런 치고 그 다음날 또 빠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윤성민이 한 경기에 3개 홈런 쳤는데 또 그 다음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가 안 되면 일단 라인업 들어올 생각 하지 말아라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요즘도 좌우놀이에 심취하셨던데.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네.
전진 수비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전진 수비는 솔직히 이것도 도박이 좀 심하지 않아요? 3회에 전진 수비를 쓸 필요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아 너무 일찍이네. 3회면은 뭐 초반에 3회 재료 넣고 1점을 안 주려고 끓이는 전진 수비 중인데. 쓰다가 초반 러쉬. 초반 러시죠 역시. 치즈 러시를 하다가 망하는 망하는- 케이스. 역시 치즈 러시는 안 하는 걸로. 벙커링은 안 하는 걸로 하는 뭐 거.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일단 다른 팀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오재현이 2루타 쳤네. 아니 근데 일단 아이고. 기본적으로 투수가 최근에 두산 베어스가 투수가 좀 널뛰잖아요. 널뛰는 그러니까 수준이 아니라. 뭐 10점, 17점 주는 날도 있고 뭐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죠. 투수도 얘기해야죠. 잠깐. 시간 많습니다 아직. 그게 그 저기 5월 하늘을 8일 보시네. 5월 8일 날 먼 산. 10점 차 대역전패를 당하고 나서 아 맞아 그렇죠. 그 이후에 평균 실점이 1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더라고. 지친 것 그거는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감독이 시즌 전체에 대한 플랜을 아예 안 갖고 들어갔던 걸로 보는 이유가 이 투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 저 투수가 무너지면 다음은 어떻게 메꾼다. 이런 플랜이 있었으면 그 꼴이 안 났을 거예요. 지금 두산에서 실질적으로 승리적으로 쓰는 투수는 오현택하고 유희관하고 홍상삼인데 유희관, 오현택은 플랜에 들어 있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시범 경기 때 단 한 경기, 두 경기씩 나왔던 게 전부인데 만약에 시즌 플랜에 들어 있었다면 계속 썼겠죠. 시범 경기 때에서 계속 투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쓸지 요령 잡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작년에 디퍼트도 잘했고 노경도 잘했고 김선우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으니까 잘해줄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잘했던 것만 갖고 낙관을 가지고 쭉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선수들이 퍼지거나 뭐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안 안 하는 한 거예요. 전혀. 중간도 저는 중간이 오히려 저는 선발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제로 잘했으니까 기대치는 그만큼 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 개투 중에서 프록터가 빠졌어요. 프록터가 빠졌는데 프록터의 성적은 37세이브 7블론이에요. 자, 7블론이 무서워서 프록터는 계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홍상삼이 37세이브를 해줘야 돼요. 마무리로 찝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기대치는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홍삼삼이 바로 전질령 가서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홍삼삼 대체자는 누구냐? 올슨. 없음. 올슨 갓올슨께서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스는 전지훈련 막판에 확정된 거예요. 그것도 참 할 말 되게 많은데 엄청 많죠. 저는 처음부터 끌어오고. 히메네스를 왜 선택을 했는가에 의문을 굉장히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가- 라쿠덴 시절에 히메네스를 봤기 때문에 저 똥볼을 갖고 어디 올라고 리그 평균이 2점 초반인데 4점 초반이었죠. 일본 리그에서 네. 3점 후반 찍으면 우리나라에서 6점대 찍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투수 방어율이 엄청 낮단 말이에요. 반발력이 적어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4점대를 찍고 있으면 말 다 한 거죠.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랄까 부상 경로도 있었거든요. 손가락하고 팔꿈치가 안 좋았던 경우가 싱커볼러가 네. 손가락하고 팔꿈치 부상했으면 끝난 끝난 거예요. 거죠. 근데 공이 그거를 안 떨어지니까. 팀에서는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발악을 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빨리 버리고 대체 자원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게 올슨. 그 올슨 앞에 한 명 더 중간에 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개 뭐였는데? 아닌가? 개? 아니 아, 그 게리 올슨이구나. 게리 올슨이고 올슨 앞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오라니까 안 오고 그리고 막판에 진짜 시즌 직전에 와서 올슨을 뽑았는데 첫 경기 던지고 좌절하고 부상. 그리고 바로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근 3개월, 2개월을 그냥 용병 한 명으로 버티고 사실 감독이 시즌 2위 전략을 했으면은 최소한 우승을 바라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올슨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바꿨어야 돼요 빨리. 그죠? 지체하지 말고 바꿔. 지체하자면 바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니퍼튼은 또 담이 걸려가지고 또 몇 번 건너뛰고 그런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좀이라도 돼 있었다면은 문제가 아닌데 선발은 그렇다 쳐요. 어차피 선발은 어떻게든 돌아가니까
문제는 빠져버린 홍삼삼 작년 승리자가 홍삼삼 프록터라는 단 1개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LG처럼 유정복 라인도 아니고. 그러면은 홍삼삼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면은 중간 깃털을 누가 있을 것인가? 정재훈, 이재우, 뭐 김강률 뭐 많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그만큼 가동이 될 것인가라는 전혀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 정재훈은 작년에 부상으로 회전근 부상으로 한 시즌 반 날리는 투수. 이재훈은 올해 재활 끝나서 처음으로 이제 3년 만에 간신히. 나오는 투수. 김강률은 작년에 확인은 했지만 승리를 쓸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투수. 변진수는 작년에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해 2년차 징크스가 생길 수도 있는 투수. 다 퀘스천 마크네. 퀘스천 마크만 잔뜩 있고 오케이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홍삼삼 마무리를 딱 돌렸는데 홍삼삼 발목 부상. 5월 복귀 예정이었는데 그날 4월에 조기 복귀. 그죠. 이래 놓으니까 시즌 플랜 하나도 안 짜놓고 온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 이 투수들을 돌려가 막는데 죄다 9위가 안 나오니까 빵빵 쳐맞는 거죠. 그게 드러난 게 이제 그게 5월 드러난 게 5월 8일 SK전에 대역전패가 나온 거예요. 8일.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멘붕이 오니까 투수들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거기다가 5월 8일 날 이정호가 선발이었는데 이정호를 빨리 내리기 싫었으면은 적어도 가비 타임용 투수를 갖고 갔어야 되고 그날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은 엔트리에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두산은 25명 엔트리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26명이 아니라 만약에 그 자리에 윤명준이 있었다. 그러면 걔 돌리면 되는 거죠. 있었어요. 물론 있었는데 엔트리 자체도 모자랐으니까 아끼고 싶었을 거고 이정우를 상대적으로 좀 더 길게 갔는데 SK도 이만수 감독이 백기 들고 선수 다 바꿨다면 최정도 다 빼버리고 아, 그런데 졌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갑자기 빡 터져가지고 이정호는 구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꾸 맞아 나가는데 1이닝만 이러다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SK 이제 타선. 그 미련 못 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 네. 이정호의 데뷔 첫 승이었기 때문에 이기면은 그러면은 슬슬 가비지 타임용 투수를 준비를 시켜놓고 바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도 이미 불은 붙었고 이때는 좀 가비지 타임용 투수 쓸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좀 막아줄 투수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점점 올라오더니 결국에는 꽝. 오연택까지 나와버리고 아, 오연택이 불론하고 오연택이 불론해서 그날 이게 저는 오연택하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본 게 하필 불론을 해도 아니 마무리가 불론을 안 하면 마무리가 아닌데 하필 해도 그런 경기에서 불론을 해가지고 애 멘탈 스크래치 가고 그 뒤로 오연택 성적이 아주 가관이에요. 방어를 9점대 찍어서 한때. 그러니까 선수 투수진 전체를 지금 감독이 그날 경기를 말아먹어 놓은 거예요. 그 한 경기로. 그 한 경기로 말아먹어 놓고 그 다음에 툭하면 17점 내주고 14점 내주고 하나랑도 뭐 경기하는데 14대 1로 배패를 하고 제일 놀랐던 게 NC한테 맞아, 딱 맞아, 틀었는데 17대 3? 그 가신 경기가 아, 그 경기요? 그 경기 아니에요? 제 사촌이 야구장을 3년 만에 갔어요. 3년 만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하도 힘들어하니까 바람 쐬고 싶다 그래 뭐 오빠가 한번 해줄게 그래가지고 동생 데리고 딱 갔어요. 그것도 1루 쪽 그 블루석은 자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3루 쪽에다 아직은 좀 3루 쪽은 들어오니까 잡아줬는데 얘가 보더니 좀 대등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초반에 5점 줘. 줄 수도 있지. 그러더니 또 2점을 추가로 줘. 그러더니 아유 오빠 뭐 오늘 조금 뭐 힘든 것 같아. 뭐 그래도 한 5회 정도 가면 쫓아가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 회에 7점을 줘. 영원히 고통받자. 그 다음에 비기닝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간 그 구단의 그 마스코트 닮아간다. 약간 좀 곰스러운 구석이 좀 있긴 한데 아 오빠 괜찮아요 하다가 한 10점 11점 12점 넘어가니까 제 어깨를 부여잡더니 왜 나를 데리고 온 거야 이러는 거야. 왜 이래? 아, 자꾸 종이컵 내려놓다. 아 정말 진심으로 왜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러더라고. 9회 최주환 3런 터지고 이제 2점 내고 하니까 1점의 소중함 알겠다.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동안 10년간 얼마나 괴로운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디스를 하죠. 그래서 참 한마디 했죠. 너는 세상에 초청한 자에게 그런 비수를 꼽는. 기술을 제대로 꼽았다고 아주 그냥. 이래서 네. 자, 그럼 여튼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초보 감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수진 자체는 잘 추렸으니까 뭐 그런 게 사실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으면 올해 그런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더 말아먹는 거죠. 오히려 작년에 끌고 가는 투수진보다도 올해 운영이 심각해요. 노경은이 2경기 연속을 139 가까이 던졌는데 자 139 정도 던지면 아 완투했겠구나 보니까 6이닝 7이닝 아니 6이닝 동안 128구를 던지게 냅두는 감독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러니까 109 벌투 던지는 것도 아니고. 끝내. 한번 벌투 있었죠 김광현. 옛날에 그렇죠.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벌투가 안 나오니. 159였나? 투수 관리 해준다는 감독이 그렇게 던지니까 이제 난 화딱지가 나는 거야, 이제. 그 개투가 튼튼해서 그렇다는 뭐 변명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개투 망친 것도 결국 감독이에요. 이재우를 그렇게 굴리다가 초반에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구위가 회복이 안 돼 지금. 네, 공 구속도 그렇고 그때도 뭐야 그 오지환한테 두들겨 맞은 것도 아마 이재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맞죠. 여튼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냥 다른 팀도 해야 되니까 자르겠습니다. 네, 좀 이제 두산 좀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아죠. 일단은 이 팀은 한 번의 트레이드가 있었고 김주찬이 들어오면서 홍성민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선동열 시즌 이제 두 번째였고 또한 이번엔 대조 선수의 직전감도 많이 뽑았고요 투수 쪽으로. 근데 문제는 외야 쪽이죠. 김상현을 보내고 나서부터 이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훅 떨어져 가고 있죠. 제가 보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직도 전 트레이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김상현을 보냈나 였고요. 또한 시즌 초반에 김신종길이 터졌는데 이걸 유지를 못하는 건 이순철의 능력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순철은 감독이 아니고 코치인데 외야수 담당이에요. 수석 코치지만 외야수 쪽을 다지고 타격 쪽도 만지는 건데 과연 이들의 타격이 왜 안 터지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왜 굳이 꼭 이범호를 중용해야 되나 아직도 무릎이 안 좋은 양반을 써야 되고 왜 선동열은 고참들을 빨리 내보내고 그랬을까? 특히 이종범하고 선동열은 둘은 사이가 좋아가지고 안 내쫓았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 작년 시즌에 굉장히 써먹을 수 있는 카드도 많았고 또한 올 시즌은 이제 투수도 망했어요. 소사가 망하고 진우 형이 5회 이전에 실점 내주면 지고 서재홍은 또 불운이 터지기 시작했고 윤성민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앞서서. 그죠? 신승현하고 송은범이 돌아왔지만 초반에는 잘해줬어요. 한두 경기는. 그 다음부터 신승범 송은범 뉴클리어 밤 진에서 쏘가가니까 또 다른 밤이 왔네. 그러니까요. 두산에도 이 해천이라고. 저기 누클리어. 네, 11억짜리 핵폭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SK 가서 얘기할 건데 진해수가 SK 가서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신승현도 처음엔 잘해주다가 이제 무리하니까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기아의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죠? 홍성민 뭐 하나? 홍상민 올라왔다가 털렸죠. 지난주 일요일날. 근데 그거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과감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LG가 그때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5대 4로 기적적으로 뒤집은 경기가 그 전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포수가 문선재였거든요. 그거 전설의 경기죠. 지난주인가. 그 당시 포수 문선재도 불안해가지고. 참고로 녹화는 6월 6일 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충일날. 네. 불안해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이게 앉은 건지 서 있는 건지 하는 자세로 포구를 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그 당시에 또 주자가 나갔었어요. 김선빈 나갔을 거예요. 김선빈 네, 나갔죠. 빠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흔들어야 하는데 네. 아무 작전이 없더라고요. 그게 크죠? 예. 네. 이 문선재 포수는 그 당시에 야 이게 직구고 이게 변화고야 그 사인만 가지고 했고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예, 애 마스크 씌우기 전에 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직구고 이거 변화구다. 그러고 봉준군이 야 내가 던질 테니까 너 받기만 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게임이었어. 견제는 봉준군이 하니까. 그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루 나가도 봉준군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도루도 못하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포수가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기아에서 그걸 이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해를 가만히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봉준군이 변화구를 안 던질 테니까 받기만. 받기만 하고 코스에 너 받기만- 갖다 대기만 해라. 너 그냥 대기만 하라 그랬어요. 음. 그 당시 그랬어요. 네. 대기만 하라 그랬고 두 번째로 이범호를 자꾸 중용한다 그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내야의 뎁스가 좀 기한 넘치는데 네. 외야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은 그 내야를 대체할 만한 뎁스가 물론 두껍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충실하진 않다고 봤다. 충실하지 않다. 예, 왜? 이범호가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범호를 지타로 돌려버리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지타가 나지만.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나지한 외야. 지금 그래서 외야 갔죠. 네, 나비 외야 갔어.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선동열 감독이 과거 삼성 시절에 했던 그런 한두 점만 내면은 우린 지킨다 그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다 어긋나 버려가지고 한두 점을 그렇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데리고 온 애가 그렇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게 그 LG전 그 4대 0에서 5대 4.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 올해 FA로 이제 주천님이 오셨죠? 50억에 김주천님. 네. 근데 김주천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이용규가 없어도 주천님이 나가주시면은 다 들어오게 될 거야. 법력으로 들어온다 이랬는데 동반 떨국이 된 거죠. 이용규는 이제 올해 FA 시즌 직전인데 이용규가 떨어지고 김주찬 부상으로 나가리 되고 제가 봤을 땐 김주찬은 아무리 봐도 오버페이 같아요. 오버페이죠. 네. 솔직히 오버페이고 아무리 봐도가 아니라 그냥 오버페이예요. 오버페이인데 네. 문제는 그 오버페이만큼 해줄 수 있느냐 싸움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죠. 김주찬은 100% 큰 부상 하나씩 올 테니까 그때가 기아가 어떻게 해먹냐 싸움인데 김주찬 사형 설면서요. 그러죠. 롯데팬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주찬 데려갔냐? 네 데려갔어요. 그래? 야 그 김주찬 한 달 정도 부상 올 거니까 그때만 잘 조정하면 기아는 괜찮을 거야. 그렇죠. 현실이 돌아왔죠. 현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솔직히 꼬꼬마 키스톤이라고 불리는 이제 김선민 안치홍이란 그 더블 키스톤이 올해는 진짜 둘 다 슬럼프예요. 김선민도 그렇고 안치홍도 그렇고 특히 안치홍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한 타격도 괜찮고 3번 타자까지 거론이 됐었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타격도 안 되고 안치홍은 나이가 깡패라 몇 년 뒤면 또 다시 나아질 거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문제는 둘 중 하나가 좋아야 되거든. 옛날 혜태 시절 이종범 누구야? 이종범 김종국 라인도 김종국이 수비를 넓게 하고 이종범이 타격으로 나갔고 옛날 서정환 홍현우 스타일 때도 홍현우가 오히려 타격을 했고 서정환이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수비를 많이 해야 되고 타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둘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긋나 버리고 3루 1루도 적잖아요. 수비 범위가. 그러니까 이 양반들 수비가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타격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외야도 신동열의 유일한 문제점은 득점감을 뽑아도 투수만 뽑아. 타자를 안 뽑아. 조범의 1번을 뽑아놓은 거를 써나가야 되는데 그걸 써먹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일단 기아의 최고 문제는 얇디 얇은 외야 뎁스인데 사실 아까 두산 얘기랑도 비슷한데 나지완을 수비 때문에 지타로 쓰는 거는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고 물론 이제 김주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나지완 같은 타자는 코너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딱 좌익수감이에요. 자익수감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김원섭이 다시 자익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뎁스를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선동열 감독의 감정도 결국 투수 운영인데 삼성만큼의 그 투수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짜맞추려고 송범하고 신승열 데려온 건데 어긋나 버린 거죠. 그리고 기아는 삼성이 아닙니다. 왜냐? 삼성의 전설인 SC가 있어서 부상당해도 돌아올 때는 거의 원래만큼 수준의 그 부상 능력을 재활 능력을 보여주는데
기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80% 정도만 재활시켜놓고 보내줘요. 왜냐면 재활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왜냐면 스포츠 병원에다만 맡겨놓고 하니까. SCC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양반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부상 돌아오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한 평이 아무리 좋아봤자 애들을 키워내지 못하는데 뭐 한 평이 좋아봤자 뭐예요. 그거죠. 구리 챔피언스 파크가 옛날에 LG가 그렇게 좋아서 이제 2군도 유명 좀 많았지만 거의 걸러내지 못하면 거의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평도 그런 거예요. 서산 지금 오프됐어도 딱히 그런 거죠. 확실히 2군 시스템은 뭐 따로 왈가왈부할 게 없는 게 팀별로 이게 구하는 그 추구하는 시스템이 틀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1군에서 쓸 옥석을 가려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뭐 2군 투수가 선발로 나왔어도 막 완투를 시키고 이런 게 잦은 편이고 야수 같은 경우도 뭐 직전감을 찾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다른 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야수팜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야수가 모자라니까 사오는 거죠. 사온 그렇죠. 문제는 이제 내야가 남다고 팔았는데 김상현 같은 경우는 사실 내야가 아니라고 외야죠. 봐야 돼요. 외야로 해야 외야죠, 되고 사실 그러니까 우타건 자타건 거포를 파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사실. 그거죠. 빅뱃이잖아. 빅뱃이에요. 시즌 보면은 리그에 지금 빅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아가 덕본 트레이드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을 보면은 나중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필이면 넘긴 게 김상현이다. 상징성도 없어지고. 그건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기아로서는 좀 그거는 패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마이너스. 들어요. 마이너스. 우타 거포든 좌타 거포든 거포는 일단 거포와 자와는 일단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원이라 사실 그 트레이드 자체가 기아에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이라서 한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필 내준 게 김상현인 게 문제인 거죠. 어차피 만년 노망주인 김주영 씨가 있는데 왜 김주영 씨를 안 보냈는가? 그게 더 제일 짜증나고요. 여기까지 기아를 얘기해봤습니다. 어차피 더 얘기해봤자 속만 쓰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를 사라는 그런 말 무서운 얘기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 건강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요구르트 대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술을 못 먹으시는데 가끔 수요일날 이제 항상 저희는 고정 휴무인데 아버지가 기아 야구를 보고서는 그날 짜증이 납니다. 그럼 엄마랑 저랑 달랩니다. 동생까지 해서 달랩니다. 그러고 잡니다. 이게 고정 라인이 되니까 지금 많이 슬퍼요. 네, 다음은 우리 LG 신바람 야구. 지금 한번 이제 이번에는 FA로 정현욱을 데려오고 네. 임정우를 보냈죠? 임정우인가? 임종호 남아 있고요. 이승우. 이승우를 이승우. 보냈고 둘이 헷갈려 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해가지고 최경철을 데려왔죠. 최경철도 최경철이지만 그 현재현하고 아. 김연함하고 같이 왔고 김연아, 손주인. 손주인까지. 손주인까지 왔죠. 네. 네. 손주인까지 왔고 일단 생각 이상으로 제가 만족스러운 부분은 김기태 감독이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즌 운영은 네, 잘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그 하나 하나의 그런 어떤 세밀함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세밀함을 모르는가요? 경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거기서 말하는 세밀함이라는 게 너무 좀 뭐랄까 약간 무모함과 과감함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과도기인 것 같고 그죠. 일단 팀 운영은 잘한다는 느낌이 받는 게 최근 들어서 LG가 모래알이라는 기사가 없어져 버린 게 맞아요. 상당히 오래 거의 한 10년 만에 그게 나왔다고 그리고 생각하거든요. 시즌 중반에 올해는 다르다가 좀 많이 나오죠. 네, 올해는 다르다도 많이 나오긴 한데 지금 네 번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네. 그죠. 4번 나왔습니다. 벌써. 올해는 다르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뭐 4강 못 가더라도 좀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해서 선수들 탈 안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뭐 불만 안 가질 것 같아요. 불만 안 가질 것 같고 다만 문제가 지금 그 야수 쪽에 그 박용택, 이병규 그 노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노장이. 선수가 사실 지금 다리가 특히 그 햄스트링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꾸역꾸역 뛰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김현수가 쩔뚝대면서 뛰는 거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근데 좀 나은 거는 햄스트링은 오. 크게 터질 일이 없다. 예. 근데 이제 잘못 터지면은 죽어버리죠. 죽어버리죠 진짜. 왜냐면 그거를 그 2009년 WBC 때 그 일본 3루였던 무라타가 네. 햄스트링 걸려서 그때 중도 기국을 했던 장면이 중도 나왔는데 기국에
몇 년 뒤엔가 그냥 2군에서 계속 썩다가 아니 썩지는 않았어요. 썩지는 않았고 시즌 중반에 복귀는 했는데 그 무라타도 그 햄스트링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게 한번 올라와 버리면요 그 휠체어 타고 움직여요. 거의 그렇죠. 예, 그게 사진에 나왔어요, 그게 실제로. 전동 휠체어 타고 예, 다 그거 있던데. 사실 저 노장 2명도 지금 사실 그 핵폭탄 2개 껴안고 지금 뛰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슬관절만큼 위험한 게 네, 햄스트링이니까. 예. 그리고 좀 일단 또 마음에 드는 건 투수진도 마음에 드는 게 네. 저희가 몇 년 만에 그런 거의 두산의 예전에 그 킬라인 뭐 고창성, 임태훈, 뭐 이재우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LG도 지금 일단 뭐 유원상 돌아가고 뭐 이동현, 유원상 그다음에 뭐 정현욱, 봉중근 이런 식으로 라인이 또 생겼으니까. 헐 대박.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 일단 딴짓하지 말고 좀 얘기 좀 들어봐. 일단 그게 또 마음에 들고 다만 문제가 지금 외야가 이대용도 이제 벌써 나이가 31거든요. 그러네. 이대용 LG의 전설 가태 형님께서 LG의 전설 야구는 30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게 애들이 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야구를 점점 올라와. 다 점점 올라와. 이게 뭐지? 아니 그렇다고 얘들이 뭐 명예전당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해. 안치홍도 서른 터졌거든요. 그러죠. 예. 동수성님은 35세, 네. 동수형님은 예. 동수형은 저기 유학 가서 저기 포수까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 교육리그 가셔서 아니 포수 SK가 좀 포수 달고 왔어요. 그 포수 그렇게 네. 계셨다가 그 실황 파워풀 프로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그 포지션별로 이게 뭐가 달려 있거든요. 스탯이 달려 있죠. 예, 스탯이 달려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가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은 더 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나마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나마 이만큼 잡아놓은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쓰냐. 여기서 만족 못해가지고 김기태 감독 자른다고 저는 좀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그건 좀 아니라고. 아니 오히려 김기태를 자르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 끌고 지금- 가야 돼요. 계약 기간은 올해까지거든요. 근데 연장해야 돼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상하고 연장을 해요. 연장해야 돼요. 간만에 틀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여기서 그거 뭐 김성근 뭐 야신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끌고 가는 김성급급이나 아니면 조범현급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 조보면 또 좀 그나마 쓸만하죠. 예, 쓸만한데 왜냐면 제가 왜 하냐면은 뽑는 건 귀신이거든요. 네. 뽑는 건 귀신이야 스카우트. 최정가, 정근우와 이런 걸 조정아 그런 게 있어. 투수는 김시진이 잘 뽑고 야수 이런 쪽은 이제 조범현이 잘 뽑고. 일단은 뭐 LG는 뭐 일단 현재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LG도 LG인데 SK가 제일 할 말이 많아요. 아, 예, SK 지금 넘어가려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뛰었어. 오. 아웃이다. 자 이제 LG가 역전했습니다. LG가 역전했습니다. 6월 6일 지금 LG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LG 얘기를 하면 역시 귀신같이 약반같이 알아들어가지고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역전을 하려고. 예, 형님 주무시면 안 돼요. 맞상대가 두산이라는 거. 그게 무슨 두산 김현수 좌익수인데요? 미친 거죠? 네, 자 빨리 네, SK, 그렇기 때문에. SK 빨리 얘기합시다. 자 오늘 이번에 SK는 이번 SK는 이제 이만수 체제 시즌 3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2.5죠. 2.5. 2.5 외전이죠. 음. 자, 이 외전을 어떻게 하냐 싸움인데 일단은 이번에 트레이드 한 건도 있었고 박경환 사태도 있었고 일단 트레이드가 있었죠. 그 누구지? 진해수랑 아까 얘기했듯이 김상현, 진해수, 그래서 그다음에 저기 신승현, 성은범. 성원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인혁이가 제일 사랑하는 박경환. 타릭으로 바꿀 수 있는 정우람이 갔죠. 정우람이 입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가 초반에 그리고 부상이었고 일명 SK 바퀴죠. 인천 바퀴. 음. 바퀴수가 부상도 났었고. 그리고 정상으로 꾸역꾸역 쓰다가 이제 박경환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김강현 아직도 부상해서 휴유증이 남아 있고요. SK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연 이만수가 감독감이 되나? 저는 대놓고 얘기하죠. 그 김진욱 감독만큼 인터뷰 못하는 사람이 이만수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아니 김진욱보다 더 못해요. 이만수는.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 스킬은 막상막한데 네. 아니 근데 문제 임팩트가 더 커서 김진욱보다 이만수가. 저는 그 이만수 감독 그러니까 SK 팬들에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아니, 사실 알고 보면 이거 월권이에요. 남의 팀 팬이 다른 팀 팬이 이렇게 뭐
원래 자기 팀 팬이 물고 빨고 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에 SK 팬 한 명 모셔볼게요. 예. 설마 일단 아니 그분 아님. 영현 일단 제가 SK를 보면서 일단 느끼는 건데 첫 번째로 가만 이 팀은 보면은 저는 일단 감독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좀 묻고 싶은 팀 중 하나가 SK거든요. 지금 SK 경기 지금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댓글 가관입니다. 네, 저기 잠깐 중계는 좀 이따 하고 일단 네.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 SK가 지금 성적이 생각같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하위권 팀들, 그러니까 NC나 뭐 하나 상대를 해가지고 지금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는 거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이 상황에서는 감독이 아이 뭐 죄송하다 생각같이 뭐 이게 뭐 잘 맞물려 가지가 않아서 정상 전력이 아니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우연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연이다. 그 내용을 보고 이게 그걸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 웰컴 투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기사에 대한 댓글도 SK 팬들이 댓글 달았는데 네. 야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저 배짱은 뭘까? 아 그렇죠. 민경삼의 총애를 받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팀의 행보가 과거 LG 그 90년에서 2000년대 넘어가는 행보하고 되게 비슷해요. 일명 그 금지어 두 분 계셨을 때. 아니, 금지어 두 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핵심 그 프런트 쪽에 있었던 분이 지금 SK가 있는 그 민, 예. 네. 3으로 들어가시는 분. 저도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말을 해놓고 좀 잡혀 들어가고 되게 무서워요. 저도 간이 이렇게 큰 놈이 아니어서 아,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B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 B 처리해드릴게요. 그 LG가 그 결정적으로 몰락을 했던 이유가 김용수는 그 당시에 이광훈 감독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휴양 갔다가 은퇴를 해버렸죠. 그러죠. 예, 보냈죠. 온천 휴양 갔다가 은퇴했어요. 온천은 휴가가 치셨다가 예, 이상호는 그 기타 파동 때문에 그 SK 갔다가 네. 은퇴했고, 은퇴하셨죠. 예, 유지현은 그나마 그 친구단 쪽이었어요. 그래서 뭐 코치 자리 보존해준다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그로 알고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문제는 김재현인데, 김지현은 빡쳐서 나갔죠. 예, 김재현은 전형적으로 아주 팽당한 그 수순을 밟고 팽을 당했는데 그렇죠. 이게 비슷한 게 지금 박경환이 거기까지 흘러갈 뻔했어요. 그렇죠. 예, 박경환이 거기까지 흘러갈 뻔했고 그 다음도 그 송은범도 트레이드를 시킨 게 제가 알기로는 뒷얘기로는 그거죠. 예, 맞지가 않아서 지금 트레이드 시킨 걸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 않죠. 예, 순탄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바뀌자마자 그 송은범 선수가 카카오톡에다가 기아 타이거즈의 송은범이라고. 송은범입니다. 예.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자거든요. 의미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현재 SK 상태를 대변해주는 한마디라고 전 봤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은 그 주축 선수가 그래버리면은 그죠. 제가 봤을 때 FA 기한이 딱 다가 터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종부터 해서 다 줄줄이 나가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야 우리 정근우 한번 노려볼까? 그런 팬들도 지금 농담 삼아서 하는데. 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정근우도 롯데 지금 노리고 눈치 있어. 보는 선수죠. 롯데가 네. 노리고 있어요. 그 롯데가 노리는 것도 있지만 부산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팀 자체가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김성근 감독님 그러니까 영감님이 나가고 나서 그 들은 썰이 있어요. 뭐 썰까진 풀 필요 없을 것 아니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무슨 썰이냐면 이만수 썰이에요. 이만수가 나가자마자 나갔다는 소식에 맥주 파티를 하려고 했대요. 그 자리에서 맥주 마시자 이래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만수가 자기의 권력력이 많은데 문제는 그 그릇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권력력도 권력력인데 제가 봐서 기본적으로 뭐 틀 자체를 안 갖고 시즌을 운영한다는 느낌? 정말 선수들의 뭐 어떤 창의력으로 한다는 느낌이고 별명은 헐크인데 네. 그 헐이에 헐 그냥. 예, 그냥 뇌는 헐이에요. 뇌는 헐. 예. 개념이 헐. 뇌는 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 얘기의 좀 연장인데 전에 그런 기사 났었어요. 어느 선수가 이제 뭐 이렇게 공에 맞았었던가? 그러니까 약간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차라리 골절이면 빨리 붙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맞아요. 기사가 있었는데 그냥 그 기사 보고 헐 이게 뭐야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할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아무리 뭐 그게 마음속에 있던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기자들한테 하는 말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거는 좀 돌려서 아이 좀 안타깝다 좀 뭐야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를 굳이 뭐 저게 골절이 됐으면 더 쉽게 붙을 텐데 뭐 선수가 몸이 생명인데 골절을 당해 너 나았을 뻔했다 이런 거는 개소리. 마음속에 있을지언정 밖에 내면 안 그럼요. 되는 얘기거든요. 이명기네요, 이명기. 이명기 골절 때. 그거를 그대로 밖에 딱 내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딱 해버리면은 그리고 그 기사가 딱 돼버리면은 선수든 이명기는 이명기대로 감독이 나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가 그러죠. 선수는 선수대로 우리 감독은 내가 다쳐도 걱정 안 할 사람이구나 일종의 소모품력이 되지. 예. 그렇게 돼버리면 사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안 보여요. 그게 무형의 그런 거니까. 근데 무형이잖아요. 경기력을 보고 팀이 나가는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점점 균열이 생기면서 지금의 SK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이미 SK는 다 와해했을 거예요. 그죠. 다 갈라져 버렸을 거예요. 일단은 신영철이 빠졌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금 SK의 성적은 오히려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죠. 예. 왜냐면 이만수가 그것도 있었잖아요. 누구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물병 던져버린 거 들어가면서 그게 잡혔어요. 장면에. 이만수 물병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감독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SK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LG 그 암흑의 10년 잃어버린 10년 그로 돌아갈 확률이 더 할 수도 있어요. SK란 자체가 이 SK 프로게임단 시절로 좀 얘기를 하자면 주훈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임요한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도 있고 둘이를 이간질 시켰어요. 일부러 주훈 내쫓으려고. 주훈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임요한은 그거를 이제 이간질에 속아 넘어갔고 주훈은 빡쳐서 나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수가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근데 감독이 바뀌었는데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더 좋아했고 또한 선수들에 대한 이걸 해줬는데도 수익이 나중에 안 돌아오니까 점점 규모를 줄이고 그러다 팽당하는 거죠. 그리고 팽당했고 그래서 지금 감독인 박용훈이 팽당하고 임요한이 감독이 됐어요. 그 박용훈 감독은 딴 팀으로 옮겼고 그 외국 팀인데 외국 팀에서 더 잘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SK는 이거를 광고하는 데 쓰는 거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우승팀 뭐 선수 인재 자원 필요 없어 이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팀이 오래 쓸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문경원 감독이 이제 농구 SK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시켰잖아요. 난 근데 문경원 감독도 오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내보낼 준비하고 다른 데로. 그렇기 때문에 SK는 스포츠 단체 내부부터 한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간 SK라는 팀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자. SK 곧 막 선수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이러다 보면은 점점 악영향에 써서 아웃이 된다는 거죠. 정확히. 광고도 안 되고 또한 이 팀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한국 야구 인기가 지금 그 팬들을 몰입을 할 수 있는 팀이 두산과 SK라고 봤는데 이게 역으로 이제 팬들 내쫓는 팀이 돼버린 네. 케이스가 된 거죠. SK는 왜냐하면은 두 팀이 붙으면은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재밌었죠. 지금은 두 팀이 붙으면은 소위 말하는 병신 매치가 돼 있단 말이죠. 병신 매치를 또 더 뛰어넘죠. 영구 병신. 그 뭐랄까 어느 우리가 병신 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 팀도 병신 짓을 하고 있다. 서로 병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이제 노답. 이게 답이 없구나 진짜. 그러니까 감독들은 전에 김경문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감독들도 팬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일정 책임이 있다. 팀을 이끌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진욱 감독이나 이만수 감독은 완전히 지금 직무유기인 거예요. 네, 직무유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가면 되지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팬들도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팬들은 의외로 라이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위아더 월드를 외치는데 그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특히 이만수 감독은 시작부터 이미 팬들을 등지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빈직이 불리한 들어와- 상태에서 들어온 불리한 상태 네. 들어왔음에도 본인이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2군 시스템 돌리는 거라든지 1군에서 선수들 기용하는 문제에서 물론 그 와중에 한동민이라는 타자를 발굴하는 건 분명히 소득인데 그 소득보다 몇 손해가. 배의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팬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럼요. 말 그대로 투자 수익 대비 이득이 없었으니까 뭐 오히려 쉽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은 주식 투자 실패. 투자 효율 효율. 효율이 네. 최악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SK가 지금 현재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야 어제 경기에서 김광현, 박경환 이렇게 배터리가 나왔잖아요. 그거 네. 보고서 아 눈물 난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식으로 그게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진짜. 거의 한 3, 4년 만에 3년 그런 거 같은데. 네, 3년 배터리가.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자, 다음은 이제 SK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서 NC 하겠습니다. 자, NC 저기 이제 NC는 올해 첫 한국 리그 KBO 1군 리그에 참가고요. 작년까지는 퓨처스 리그 1부 리그에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각 팀별로 한 명씩 또 20명의 보상 지명으로 데려왔는데 롯데에선 이승호를 데려왔고 하나에선 송신영을 데려왔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김종호를 데려왔고 기아에선 조영훈, 두산 고창성, LG SK. 김태군, SK 모창민, SK는 모창민.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누구지? 넥센. 넥센, 넥센에서 이태양인가? 넥슨에서 이태양. 이태양. 맞아. 이태양을 데려갔죠. 그러고 나서 FA로 이연공과 일명 이호준 호준. 야구는 인생은 이호준처럼이라 불리는 사스가 로또주님. 사스가 로또주님이 이호준, 이렇게 했고 또한 이제 외국인 선수 아담하고 찰리. 헐크, 찰리하고 뭐지? 에릭 에릭 이런 세미얼 에이스 트리오라는 ACE.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누구지? 뒤에 이재학도 데려갔고 이재학, 이민호. 소위 말하는 2차 드래프트에서 2차 드래프트. 이재학 그다음에 뭐 해서 두산은 이재학과 네. 기회가 나지만 여튼 네. 우선지명 우선짐 아니 이채 아니 처음에 이재학은 우선지명 NC 우선지명 각 팀에서 아니요 그 고창성이 간 거예요. 아니 그거 저 드래프트 2차 드래프트에서 응. 그거 맞아. 그때는 이재학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또한 김경문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NC를 기대하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김경문 감독이 두산에서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우승에 대한 그 다른 그러니까 프런트나 이런 데서보다는 오히려 감독 본인이 우승에 대한 열망이 더 컸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온 부분과 그 프런트의 알력에 따른 뭐 지원의 부실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결국 우승은 한 번도 못 하고 네. 갔는데 여튼 오히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새 팀을 맡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도 두산의 전 감독이었던 분이 갔기 때문에 좀 약간은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오히려 이런 선수들 무명의 선수들을 키우면서 이 선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야구를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 근데 오히려 선수들이 이제 퓨처스 리그를 뛰어보고 올해 이제 1군 처음으로 올라와 정식으로. 뛰는데 어려운 이 선수들이 제일 보기 좋았던 건 역시 그 신생팀다운 패기라는 게 굉장히 눈에 잘 띄었다는 점. 물론 초반 4월 성적이 4승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그 4승 17패를 하면서도 주눅이 들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지더라도 꿋꿋하게 지고 원래 어차피 그 팀에게 뭐 우승을 바라거나 뭐 4강을 바라거나 물론 팬들이야 당연히 팬심으로 우리 그래도 4강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강권 전력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김경문 감독의 지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월, 6월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김경문 감독의 그 색깔, 뭐 빠른 한 템포 빠른 야구를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힘 있는 야구. 힘인 선이 그 약간 굵은 야구를 표방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NC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오히려 한 3, 4년 사이에 한번 일 내지 않을까. 올해는 오히려 굉장히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팀이 그 뛰면서 계속 맞아 들어가는 게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팀이 좀 매력 있다 싶은 게 그 나성범. 나성범 네, 나성범이라는 일단 피타자가 기본적인 그런 스타감을 갖추고 시작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 나성범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친구가 연대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코엑스로 몰라가지고 지도를 보고 왔다는 얘기가 있다. 메이저리그 가셨죠. 메이저리그 바로.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있고 아 정성기님이시구나. 나성범. 그런 정성기. 그런 면에서 NC가 좀 이렇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다 뛰려고 하니까 그죠. 발들이 빠르니까 네. 이 팀은 제2의 그 예전에 08년도 07년도에 두산 베어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슬픈 소식이 있죠. 나성범은 올해 끝나고 나서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합니다. 상무를. 안 그러면은 병역 혜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무는. 참 굉장히 NC로 보나 우리나라 야구 전체를 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마이너스죠. 또 한 명의 스타라는 그러니까 그냥 스타 말고 이대호급의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건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는 많이 보지만 정말 슈퍼스타 한국 야구를 대표할 만한 슈퍼스타는 진짜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승엽 다음에 이대호 그 다음에 만약에 이어지면 나성범이 이어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타자 쪽에서는 그런 인재가 군대를 가서 한 2년을 썩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야구로서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NC 전력을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저는 오히려 그걸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고졸야구로 오지 않는다면은 대졸 선수들에게 상무가 많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상은 대학 선수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 선수가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근데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싹수 있는 선수들을 그때 보내놓고 와서 대학으로 보내면은 군필입니다. 괜찮아요. 이러면 되죠. 나지안이나 이런 애들이 만약에 대학에 있을 때 그때 갔다 와서 군필 치르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면은 이제 프로급 코치들이 이제 지도를 해주잖아요. 상무를 가면 오히려 그 상무는 STC 다음으로 제일 그 좋은 재활센터와 그 운동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국군체육부대 굉장히 밀어주거든요. 왜냐면 국군체육부대가 매년 그 일명 체육 그게 있어요. 국군들만 할 네, 그거 군인들만 하는 있어요. 거. 대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엄청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확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병역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병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고 굉장히 민감해하죠. 민감해하니까. 왜냐면 대표적인 스티븐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게 없어질 수 있으면은 뭐 걱정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프로 스포츠를 주관하는 KBO에서 이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진짜 앞에 말한 대로 대학이나 고졸 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갔다가 지명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상무에서 진짜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상무는 이제 아마추어 구단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연단 말이에요. 한계가 이거를. 있죠. 사실 예전에 상무를 퓨처스에 끼고 했었을 거예요. 했었어요. 지금도 하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긴 하는데 11 어쨌거나 정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원이 있다는 게 너무 커요. 정원에 구해두지 말고 꼭 뽑은 선수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받아줄 만큼 받아준 다음에 선별해서 쓰는 방법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야구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뛰어든 있는데 사람들인데. 상무를 못 가면 결국 2년을 써가 그 군대를 가서 경찰청을 보내야 가야죠. 되고 물론 경찰청도 있지만 두 팀 합해봐야 뭐 엔트리 50명. 뭐 50명밖에 안 된다 보면 지금 9개 구단에서 총 엔트리가 63명씩 9개 구단이면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700명에다가 지명 못 받은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최대한 상무나 경찰청에서 문을 열어줘서 40명까지는. 적어도 뭐 한 40명, 50명까지 받아주어야 그래도 두 팀 합해야 100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는 해줘야 그나마. 그나마 그렇게 해주면 그나마 좀 이제 뭐 진짜 이 사람은 아까우니까 좀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내는 협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추어 선수를 미리 병역을 좀 혜택을 주게 하든지 그게 제일 크죠. 병역 혜택을. 사실
뭐 예전의 일이지만 그 병역 비리가 나왔던 것도 결국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병풍파도. 병풍 파동이 나왔던 이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프로야구 인기가 진짜 식었다가 간신히 부활한 게 2005년 6년 그때 붙었니까 월드베이스 1회 대 네, 1회 대회 때. 대회를 통일위원회.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면서 살았던 거니까 사실 어쨌건 뭐 NC의 그 나성범이라는 선수도 그렇고 사실 아까운 인재가 군대 때문에 2년을 이렇게 쭉 빠져야 된다는 건 대단히 좀 아까워요. 아깝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보내다 보면 또 또 하나 같은 또 그런 사태가 난다고요 또. 하나처럼 뭐 네. 시즌 중에 시즌 중에 끌려간다든지 끌려간다든지. 네. 정말 황당했죠 그 당시. 네. 네, 이건 프런트의 직무유기 수준이죠. 아 근데 제가 말을 잘못 꺼냈네. 이게 원래는 연장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군대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했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꼬드, 다음 꼬드. 얘기 하나 얘기니까 이제 우리의 보물 창고죠. 원래 이렇게 하나에게는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글스칙. 이 올해 이제 김웅용 감독이 10년 만에 현장을 복귀하게 되는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 이글스는 이제 작년에도 꼴찌를 했고 류현진이 올해 LA 다저스 갔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챙겼는데 그 200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만 김승현 턴 회장을 빼냈다는 소문도 있고. 보석금으로 썼다는 얘기야 뭐 유명하고 네, 그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근데 거기에 하나는 또돈 쓸 때 많죠. 그리고 하나가 전력 손실이 이번에 송신영 보냈죠. 송신영을 일단 보냈고 장성호를 보내고 송창현을 받았고. 송신영 받았죠. 예. 그리고 또 박찬호도 없고. 참 박찬호는 감. 보상 선수 명단에 20인에 넣어놨더니 은퇴한다고 은퇴를 했어요. 그죠. 예. 왜 넣었죠? 그리고 분명히 근데 유현진이- 문제는 박찬호 유현진이 선수는 그 전부터 은퇴를 한다 그랬어요. 1년만 네. 뛰고. 하나 프런트가 멍청한 거지. 아, 참 그것도 진짜 생각하기 열받네. 괜히 이게 네. 비관적 용어인 괜한 송신영만 지금 하나를 떠나게 됐죠. 그죠. 송신영이 아직까지 하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렇죠. 착해요, 송신영. 네. 또라이지만. 네. 그리고 착해요. 또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네. 플러스 요소는 김태환 그리고 정현석이 왔다 예, 이 정도였습니다. 복귀. 하나는 시작이 그랬는데 하나가 시즌 초반에 13연패를 했어요. 근데 13연패를 하는 동안에 처음에 한 6경기는 정말 진짜 아깝다 싶을 정도로 해서 경기를 잘하다가 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부터가 이제 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롯데한테 개막 2연전에서 한 경기라도 이겼으면 이 정도 사태까지는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죠. 그게 다 9회 말에 역전 나오면서 막 멘탈이 조각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NC 경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NC도 지금 갑자기 잘해가지고 하나가 NC한테 점점 밀리고 그렇게 해서 NC한테 이번에 위닝 시리즈도 내줬죠. 한 경기만 그죠. 이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가 경기가 3경기가 없어요. 휴식기라서.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휴식 기간에 1, 2군이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쳤군요. 쉬기도 모자란데 1, 2군 경기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1군하고 2군하고 경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스프링 캠프 때 청백전을 하는 거지. 네. 시즌 중간에 시즌 그거 중반에 한다는 1, 2군 경기를 해서 김웅현 감독이 2군 선수들을 직접 보고 1군에 있는 선수 내려보내고 2군에 있는 선수 이렇게 물갈이를 살짝 하겠다라는 말인데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이제. 이거 좀 진짜 웃기는 거죠. 아니 그거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고 또한 2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이잖아요. 김웅용 감독이 1군 코치 자기네 코치 외에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면은 오죽했으면 그 소리를 했다는 거는 자체가 김웅용 감독이 2군 감독들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으면서 그나마 내 말 듣는 애들만 믿어주겠다. 근데 만약 2군 이겨봐 어떡할 거야? 그럼 멋있죠. 하나 이겼어 멍청한 이정훈이 이제 1군 올라오는 거야. 이정훈 감독이 1군. 그러죠. 야 이정훈 감독을 그래 감독을 시켰어야 돼.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하나는 팀 순위가 9위죠. 네. 모두 아시다시피 마지막이에요. 3할 2푼이 안 되는 승률. 이야. 팀 타율도 9위. 누구 잠깐만 어느 분 타율이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저희 않아요. 다저스에 가셨다는. 네. 유현진이 지금 2할 5푼을 치고 있는데 지금 떨어졌군요. 한화 지금 평균 팀 타율 2할 5푼 3리입니다. 이야 역시 꼴찌. 그리고 팀 평균 자책점은 뭐 압도적인 꼴찌. 이거는 이야. 거의 1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내셔널리그로 했어야 돼. 네. 그리고 팀 하나는- 득점도 꼴찌, 팀 실점도 꼴찌, 팀 홈런. 이야 구장을 괜히 늘린 게 아니야. 팀 홈런 꼴찌 만들려고 구장 늘렸다고.
예. 청주에서 해야 돼 팀 앞으로. 홈런 숫자가 11개예요. 지금 이성열 선수가 13개인가? 그렇죠. 13개. 이성열 최정이요. 최정이 공동선두 13개. 13개. 지금 13개인데 그리고 병호 형이 2개. 예, 하나 12개. 홈런 개수가 지금 11개입니다. 팀 홈런이. 이거는 사실상 이 팀 기록만 봐도 9위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9위 이상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 불가능합니다. 9위 이상. 신에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랑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하나 팬들은 최소한 NC보다는 낫겠지라는 기대감을 처음에 갖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홍창하 단장님 보러 간다는 소문이 그랬는데 지금 막상 NC가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일찍 잡고 잘해요.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하나 경기력하고는 지금 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NC랑 붙는다고 해도 막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못 쓰겠더라고요 이제는.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썼으니까. 그니까 어. 내가 보면서 그리고 짠했지. 더 암울한 거는 한화한테 이제 더 이상의 반등의 요소가 없다는 거야. 일단 그지. 더 암울한 요소는 이 외에 뭐 반등의 요소가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더 이상의 반등의 요소가 없습니다. 바티스타가 빡쳐서 129 던지고서는 내가 완봉하겠다 했다가 5월에 119면 낫지. 130평균. 134개인가 던졌어요. 그죠. 빡쳐서 내가 던졌다. 그리고 뭐 한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뭐 5월에 초에 돌아온다는 뭐 박정진 뭐 지금 나이가 38, 7, 8이죠. 저 노망해, 많이 어. 많이 나이가 아니 많으시죠. 기다릴 선수를 기다려야지. 박정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금 현실이죠. 투수진의 지금 결과 투수진을 막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수 조장이 김광수예요. 강수? 네, 투수 조장이 김광수입니다. 강수라니. 김광수 선수가 여러 경기 망쳤는데 그죠. 이 딱 몇 가지만 봐도 하나가 지금 팀 사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팀 리빌딩을 위해서 김은용 감독이 왔어요. 김은용 감독이 왔을 때 왜 하나를 선택했다는 말에 한 인터뷰가 있죠. 뭐라고 했을까? 몰라요. 2년 안에 우승할 수 있는 하나 이글스를 만들겠다. 야,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이 양반이. 네. 그렇게 2년 얘기를 안에. 했는데 지금 팀 리빌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니죠. 바티스타가 마지막 경기에 그제 일요일 경기에 14탈삼진을 잡으면서 자신의 인생 경기를 펼쳤는데 그날 라인업이 강동우 74년생, 한상훈 80년생, 거기까지. 김태환이 84년생, 이야. 김태균이 82년생, 김경원도 82년생, 이대수가 81년생, 추승우가 79년생, 이야. 추승우가 더 나이가 많어? 이학준이 85년생, 정보무 87년생인데 예. 가장 나이 어린 야수가 아니라 포수예요. 그렇죠. 가장 나이 어린 선수가 87년생 정보무예요. 그리고 바티스타도 뭐 80년생이고 모든 구단을 합쳐서 주전 팀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팀이 한화입니다. 리빌딩을 위해서 왔다며. 그런데 지금 팀이 실상은 지금 평균이 거의 나이가 30이 훌쩍 넘는 주전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는 과연 그 뽑은 선수들은 어떻게 됐나? 근데 지금 이군구장 완성됐나요? 이군구장은 지금 벌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다행이군요. 이군구장은 작년 말에 완공돼서 올해부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야수뿐만이 아니에요. 야수들도 이렇게 나이가 많고 1군 라인업에 들 수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어린 선수는 지금 야수 중에서는 오선진 89년생, 그리고 이준수 88년생 둘밖에 없습니다. 오선지 89. 나머지는 나이가 다 많습니다. 우리랑 동갑이라고? 동갑. 어리게 생겼어. 되게 어리게 생겼는데 왜? 아니 왜 꽤 오래 본 것 같은데 우리 한 꼭 3-4년 봤는데. 걔 고졸 선수다 보니까. 네. 그리고 1군 투수 라인업 중에서는 지금 1군에 있는 선수가 임기영, 송창현, 이태양, 김경태, 안승민이 들어간 게 좀 의아한데 네. 안부장. 이 선수들이 지금 25세 이하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 쓰이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의 팀 현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승민은 선발로 섰다가 구원으로 갔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막 열심히 기용했던 임기영은 지금 추격조도 아니고 한 7점 차, 5점 차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잠깐 나와서 긴 이닝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 정도. 그렇죠. 그리고 송창현은 첫 선발 때 괜찮았는데 역시 뭐 두 번째 경기에 가차없이
털리고 나서 지금 2군갈 데뷔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고 있고 NC 이태양이 아니라 한화 이태양은 뭐 그냥 좀 그렇고 그나마 저는 김경태가 괜찮다고 봤는데 김경태 선수가 지금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노예지. 근데 정작 엄청나게 골리고 있는 선수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창식. 송창식 한 창식. 명밖에 없어요. 창시가 박빙의 상황에서 절대로 어린 선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김명용 감독 스타일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믿고 쓰는 선수를 완벽하게 기용해서 선수를 자신의 선수로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뭐 코끼리 사단이다 해서 그런 선수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과감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형님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죠?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죠? 네. 일단은 뭐 일단은 이제 코끼리 감독이 10년 만에 현장을 복귀했잖아요. 아직도 시대가 자기가 씹어먹던 80년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늙어서 노망이 났죠. 어제 역으로 제가 먹을게요. 늙어서 노망이 났죠. 왜냐면 옛날처럼 선수를 막 굴려먹어도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 왜냐면은 지금 하는 걸 보면 옛날 혜텐 향수가 느껴지거든요. 선동열이 있을 때 그때처럼. 선동열은 그냥 무조건 뛰고 잘 버티고 김성구 뛰고 버티고 이강철 버티고 투수들 버티고 타자들 버티고 거의 부상도 없고 그러니까 와 그래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었다가 옛날 야구는 그랬다 치도 2000년 이후부터 야구는 바뀌었습니다. 분업화. 네. 메이저리그식 그걸 도입하고 일본식도 도입을 해가지고 되게 체계화됐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쌍팔년도 야구본도 못하는 그런 옛날 실업 야구 시절? 그런 시절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팬들한테는. 팬들의 눈높이는 63 빌딩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저층 빌딩?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송창식이 26경기에 나왔는데 7세이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펜도 아니고 클로저로 나온다는 투수 중에 송창식이 압도적으로 이닝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경기도 많아요. 26경기 나왔으니까. 문제는 그 어느 분께서 하셨던 그 불펜 투수 피로도라는 그 개념을 잠깐 봤었는데 그것도 송창식이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안승민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이 두산의 오현택입니다. 참고로. 그죠. 여튼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보는 김웅용 감독하고 너무 거리가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사실 저는 이제 한화가 김웅용 감독 선택한 거는 의외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그 경험 있는 앞선 감독이니까. 한대하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이 가지지 못했던 경험이라는 그 무기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선수들이 뭐 선수성이 좋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서 이 경기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했던 그 경기를 생각했을 때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방향 제시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해태 시절에 김웅용은 그걸 했었어요. 뭐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개그처럼 회자할 때 동일도 없고 정범도 없고 이런 말을 실제로 하긴 했지만 여튼 그 시절에도 우승했죠. 우승을 했어요. 네. 그 해태 그 전력은 절대 우승 전력은 아니라고 아니었어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력이 안 좋아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감독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프로트는 데려왔을 거예요. 실제로 그걸 바라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시즌 초반에 앞선 오프닝 멘트에서 인혁군이 얘기를 했지만 6연패의 과정이 너무나 전부 박빙에서 역전패를 했던 부분이 모든 걸 틀어버린 거예요. 근데 역으로 봤을 때 그 역전패의 과정에서 감독이 추스리질 못했다. 그 부분이 지금의 한화의 상태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감독의 역할이 그런 걸 추스리는 역할이냐라고 물으면 전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독은 모든 경기를 틀을 잡고
끌어가고 선수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위치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연패를 하고 있을 때 그 연패를 끊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연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지느냐 그 과정에서 봤을 때 하나의 6연패 이후에 13연패까지의 구간은 너무나 팀으로서는 그렇게 지면 안 되는 게임들만 나왔던 거예요. 계속 그 과정에서 감독도 멘붕, 코치도 멘붕, 선수도 멘붕, 팬들도 다 멘붕이 돼가지고 치유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던 거죠. 이제 인혁아 울지 마. 그렇게 저도 봐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김은경 감독한테는 굉장히 좀 실망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 지금 같은 김은경 감독도 까야 되는데 김희식 감독도 까야 돼요. 아 거기까지 가면은 저 경우. 너무 길어지니까. 당신 외전 만들어줄게 걱정 마. 당신 외전도 하나 이글스에 대한 외전 만들어줄 테니까 얘기. 이거는 제가 따로 글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형님도 뭐 한마디 하시죠. 하나. 일단 하나가 처음에 그 김웅용 감독을 영입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줬던 변화가 그 펜스 밀어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114m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걸 센터로 지금 122m까지 122m. 올라갔고 네, 22. 그다음에 펜스가 양 윙이 2.5m고 가운데 센터 쪽으로 해서 한 4.5m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런데 이 구장이 바뀌어서 대표적으로 한번 정말 제대로 삽을 펐던 팀이 97년도 주니치 드래곤스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팀 그 전에 썼던 홈구장의 사이즈가 그 예전의 대전구장하고 똑같아요. 그죠. 97m. 예, 센터가 110이고 114. 양 윙이 이제 94, 5 이랬는데 이런 구장에서 야구를 했던 팀들은 3, 4, 5번의 스윙이 다 커요. 그죠. 조금만 내가 힘줘도 딱 쳐버리면 넘어가니까 다 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센터는 저 뒤로 가버리고 특히 야구에서 홈런 치기 제일 힘든 게 아예 잘 맞아버리면 센터로 가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옆으로. 그 우중간 우중간, 좌중간이 좌중간. 특히 멀잖아요.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거기 거의 뭐 통곡의 벽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니치 같은 경우는 첫 그 96년까지 그 옛날 야구장 썼다가 97년에 나고야 돔으로 옮겼는데 센터가 122m, 양 윙이 이제 한 100m 가죠. 근데 문제는 펜스가 4.8m예요. 와. 거의 사직 수준이네요. 저는 그거를 제가 펜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정말 무서워요. 내가 이거 떨어지면 적어도 골절상은 당하겠구나. 근데 거기 도쿄돔도 만만치 않잖아요. 도쿄돔은 거긴 그 부력이 뭐야. 없으니까. 거기 나고야동 같은 경우는 더구나 펜스 부분 그 펜스 높이가 도쿄돔도 더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일본 동구장 중에 제일 높을 거예요. 거기가. 나고야돔하고 후쿠오카돔. 야구돔. 거기는요. 제가 추천드리는데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승엽이 처음에 후쿠오카돔 딱 봤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삿포로돔이었나 그래서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홈런 쳐였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왜 주니치 얘기를 좀 길게 가져가냐면은 이 주니치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전년도에 홈런을 예를 들어서 130개를 쳤는데 나고야돔에 가버리니까 한 40%가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100개를 못 넘겼어요. 제 기억에. 아 그럴걸요? 100개 못 넘겼고 100개도 못 넘긴 데다가 외야들이 다 빵꾸 나버린 거예요. 야, 하나 지금 50개 넘길까 봐. 외야가 다 빵꾸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빠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 구단에 만약에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이라면 더 열을 맞춰서 얘기를 했겠지만 아무 대비도 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 자체가 대비가 없었어요. 그냥 펜스만 밀어내면은 좀 유리하겠지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펜스를 밀어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선수들이 좌중간 우중간을 노려가지고 한 베이스 두 베이스 더 가야 하는 주루 플레이나 작전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인데 하나 이글스는 게다가 또 발들이 느려요. 그죠? 발이 느려. 전통적으로 좀 느렸죠. 이종범을 괜히 데려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발이 느리면 코치가 타구를 보고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돌려라 멈춰라 이게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정범도 초짜야. 그죠? 자 그러면은 펜스는 뒤로 갔어. 타구가 좌중간 우중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주루 플레이가 나와야 하는데 주루 플레이도 안 나와. 그죠? 3루 코치가 사인을 줘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돌리고 멈추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이 팀은 자연적으로 성적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하나 이글스의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이 김웅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런 경기 운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김웅용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82년에 처음 프로야구 출범했을 때 해태가 그 당시에 5위 했었을 거예요. 그죠?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태 타이거즈는 13명을 간신히 꾸렸던 팀이었어요. 아 맞다 그래요. 김- 맞아. 김서- 3미터 예, 김성환이 투수됐고 그죠. 김성환이 10홈런 10승 투수를 했죠. 10승 5패 5세이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5세이브. 네. 10세이브 못 쳤어요. 방어율이 3점대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딱 1년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정비해서 만든 팀이 83년도에 타이거스였고 그 이후로 해태 타이거스는 나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시작을 했던 거고 팜 자체도 대한민국 프로야구 팜 중에서 최고죠. 유명한 데가 경남팜 아니면 호남팜이 최고잖아요, 사실. 서울팜 아니면. 네. 그럼- 3대 팜 중 하나였죠. 네, 그러니까 팜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팀인데 충청권은 제가 알기로는 팜이 세관고등학교하고 북일고. 북일고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선수가 몇 명이나 나오냐 이거죠, 상대적으로. 별로 안 나오죠.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전체 드래프트죠. 전체 드래프트고 이제 1차로 바꿨긴 그러고 하지만 나서 나중에 삼성으로 갔는데 삼성은 기본적으로 팜이 좋죠. 돈이 많은 팀이고 거기는 경산 볼파크의 사이즈가 잠실야구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경복고에서 그때는 질 좋은 선수도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던 시기였어요. 아직까지 나왔던 시기였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바탕의 베이스가 이 사람은 딱 한 번 그 하위권에 머문 거 빼고는 계속 잡아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 같은 경우는 좀 총체적으로 망가진 팀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구장도 밀어버려. 선수도 발은 느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노인네가 처음에 가서 당황하기 딱 좋은 거죠. 그죠? 자기도 딱 중심 잡고 이제 리비딩 할래 그랬는데 6연패 이상 당하니까 자기가 감독했던 시절에는 그 6연패라는 것도 잘 안 당해봤을 텐데. 처음일 거예요. 태어나서 네, 자기 처음일 거예요. 자기 머리털 나서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네, 상하니까 다 틀어버린 거죠. 이제. 레알 멘붕이죠. 제가 봤을 때 멘붕이 아니라 그 나이 먹고 와서 오는 그런 어떤 느긋함을 바랬던 건데 충청도 양반도 안 그래도 느긋한데 자기는 오히려 그냥 반대로 그러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김웅영 감독이 선수가 홈런 치고 오면은 아니 점수를 득점하면은 나와서 좋아야 되는데 모자 삐뚤게 쓰고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이랑 중계가 몇 번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팀에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팀 데뷔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그 두산 베어스 예전에 우동수 트리오 있었을 때 그때 네. 장타력의 팀이었거든요. 괴물이었죠. 1번에 정수근 두고 9번에 김민호 두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우동수 트리오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서 팀 컬러가 바뀌었어요. 뛰는 팀으로 바뀌어버렸다. 그죠. 근데 하나는 그 데뷔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는 일단 뽑는 것 자체가 뽑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김태균 그 다음에 누구죠? 김태환, 최진행 그 다음에 그 뒤에 받쳐주는 거포 누구 하나 있었던 걸로 송강민이나 예. 이런 애들이 있어. 걔들만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머릿속에서 잠실만큼은 안 넓으니까. 그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막상 쳐보면은 넓어요? 뭐. 안 나가요. 대전구장이 역풍이 불어요. 그죠. 생각보다 거기다가 홈런이 대전구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체감으로 선수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죠. 진짜 그냥 잠실이 돼버리는 네. 느낌이 들 수가 있어. 지금 중앙은 아마 잠실보다 더 치기 힘들걸요. 더 힘들죠. 벽이 높아가지고. 네. 잠실은 그나마 펜스 높이가 2.5m로 고정인데 대전은 중앙 펜스가 4.5m로 확 높아지는 그렇게 데다가 올라가니까. 그 정도면 122m지만 3m 차이는 그걸로 상쇄가 되면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근데 펜스가 높으니까 더 넘기기 힘들지. 더 넘기기 힘들죠. 의외로 사직구장은요 작아요. 왜 작냐? 제가 조금 흥분한 것도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사직구장 같은 경우는요 사직구장 그다음에 목동구장에서 펜스만 올린 게 도쿄돔이에요. 도쿄돔은 거기가 선수들이 뭐 잘해서 홈런이 많이 나온 것도 많지만 돔 자체가. 기본적으로요 목동 야구장하고 도쿄돔은요 이 좌중간 우중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거의 그 직각 90도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죠. 예. 근데 사직구장은 옛날에 그 요코하마 비스타즈 그 뒤로 끌고 와서 뭐 만든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직구장 같은 거는 퍼 올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대호가 먹혔던 이유도 퍼 올렸기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뽕. 그러니까 실제로 요코하마의 그 무라타가 요코하마 떴을 때도 홈런 하나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바람을 쏴주니까 그 돔이 에어돔이기 때문에 바람을 쏴주니까 그걸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퍼 올리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대전구장은
퍼올려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맞춰야지 넘어간다. 그죠. 근데 그게 김태균이 아무리 저 지바 롯데에서 그 역풍 맞아가면서 홈런 쳐냈다고 해도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쉽죠. 쉬우면 홈런은 벌써 됐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두산 베어스가 지혜로웠던 게 팀 컬러가 완전히 이종욱부터 해가 위시로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다 뛰잖아요. 지금 3, 4번 빼고 다 뛰잖아요. 두두두두. 물론 두산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2006년에 김동주가 부상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바꾼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김경문 감독이 실제 그 팀 상황하고 구장의 상황 봤을 때 우리는 홈런보다는 2루타 3루타로 점수를 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든 팀이고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김태균, 최진행, 김태한 이런 거포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은 구장이 바뀌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홈런 뽑아줄 거다라는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김웅 감독이 우린 밀었지만 어차피 우리는 홈런으로 점수를 낼 팀이다라고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했는 때문에, 거예요. 근데 그게 오판이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오판이에요. 예. 아시모도를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뭐 다 얘기했지만 수비. 진짜 수비가 제일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다 빵꾸 났잖아요. 구장이 작으면은 아무리 외야가 공을 흘려도 3타까지만 주는 건 주는데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짧으니까 그만큼 중계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좌중간 우중간 그렇게 넓혀 놓으면은 한 번 놓치면은 떼굴떼굴 그야말로 그냥 그라운드 오너 양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 정수빈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그라운드 홈런 친 날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빠졌어요. 쭉 가는데 정수빈 발이 또 좀 빨라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써. 야수는 그때서야 중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 대비가 안 돼. 그 대비가 안 된 네. 상태에서 펜스만 밀면은 차라리 그럼 전지훈련 그러니까 펜스를 민다는 건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전지훈련 가서 그런 훈련 집중적으로 했으면 그나마는 나을 건데 그렇죠. 똑같이 한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 상당수 그 연패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때 제가 그 한번 대전 구장 가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카카오톡으로 야구장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가 그날도 그런 게 벌어졌거든요. 그날도 이 실책은 어차피 내야에서 나오긴 했는데 좌우 중간으로 가니까 허둥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투수도 불안하니까 던졌는데 그때 이지영 선수가 3런 딱 치니까 그때서야 게임이 아예 그냥 다 두두두두. 예,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나머지는 진짜 많이 그래도 가비지 타임이 돼버렸고. 털듯이.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구장을 대책 없이 밀어버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감독을 뭘 믿고 데리고는 왔는데 그 감독의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이제까지 지내왔던 그 배경을 제가 봤을 때 덜 본 것 같아요. 그지까. 예.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2부 이제 이거 구단 팀 심층 분석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4강 진출 예상팀이랑 한번 올스타 꼴찌 팀 한번 정해보죠. 뭘 정해 씨. 꼴찌팀 정해졌는데 벌써 씨. 너 아까 너 아까 정해졌잖아 딴짓해서 꼴찌팀. 내가 에이씨 진짜. 딴짓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에이. 4강 팀 한번 얘기해보죠.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저기 딴짓쟁이부터 먼저. 저는 넥센, 삼성, LG, 롯데 가겠습니다. 엘롯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엘롯에 이 진짜 엘롯이 4강에 갔다 그러면 이제 가을 야구 볼만한 거야. 가을야구 볼만하죠. 유광 잠바를 입은 그 잠실에 전 그거 보고 싶어요. DC에서 네, 저는 보고 싶어요. 돈 에러게러에서 네. 딱 하나 걸로 개념글 간 게 있지. 야 나 LG 유광잠바 샀다. 그걸로 개념글 갔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야 유광잠바 샀다 하면은 야 잘 샀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건 넥센 삼성. 넥센 삼성. 근데 사실 넥센 삼성 중에서 저는 삼성은 더 확실조에 놓고 싶고 넥센은 살짝 불안해요. 여름 때문에. 여름 때문에. 여름을 주전 부상 없이 가야 되는데 그걸 유지를 해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팀에서 잘 챙겨줘야 되고 본인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튼 그래서 넥센 삼성 일단 두 팀 놓고
나머지 중에서 경합을 할 팀이 저는 지금 롯데, 기아, LG라고 보는데 캬, 엘럭키네 이것도. 엘로키다. 사실 두산을 빼는 이유가 지금 원래대로면 넣었을 텐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경합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가도 좀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가도 작년처럼 또 개그 경기 할 것 같고요. 아, 일단 니퍼트가 작년만 못하다는 게 제일 커요. 노경은도 그렇고. 노경원은 감독이 말아먹은 게 2게임. 네, 다음 1위. 저는 과감하게 서울 세 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서울 세 팀. 오. 이것도 서울 세 괜찮은데? 팀의 삼성이네. 저는 그렇게 걸고 싶어요. 어. 요번에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차피 예상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의외로 서울 세 팀이 분위기가 다 괜찮거든요. 틀리면 괜찮고 오늘의 이글스 좋아요 페이 그거 이벤트 해야 돼요. 사진 찍고. 어느 엘펜의 개들이 끌겠죠 이제. 뭐, 상관없는데. 그 뭐야 나중에 이걸 해놓고 이제 우리 포스트 시즌 정해지면 또 그때 녹음 뭐 한번 할 텐데 네. 한번 네, 그렇죠. 판단해보는 거 재밌겠네. 네. 그 그러고 나서 놀려먹기. 제가 봤을 땐 두산이 지금 헤맨다 그래도 워낙 뎁스가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정신 차리고 올라오고. 감독만 잘리면. 감동만 잘리. 제가 봤을 땐 그런 조짐들이 하나둘씩 보여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게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땐 요번에 한번 도박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은 서울 세 팀 올라고 한 팀 한 삼성 정도? 괜찮다. 저는 이제 일단 삼성은 확정으로 보고요. LG 롯데 LG 넥센 두 개 잡고 근데 LG는 저도 솔직히 예상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바이오 리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 팀은 뭐 12년째 뭐 그 만료 인력의 법칙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10년을 하루같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까지 LG는 3분 포도였는데 올해는 파동이란 말이야. 파동. 그걸 보면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너희 오빠는 지금 700번째 사리를 만들고 있단다. 1년에 LG가 당한 패수가 평균이 72패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길래 1년에 LG 트윈스가 진 패수가 한 70패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때 NC하고 갔을 때 17대 5로 깨진 날이었거든요. 열받아요 오빠. 그러니까는 너는 그냥 오늘 도만 닦은 거야.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저는 제가 어디 꽂았지? 삼성 LG 맞아. 삼성 LG 넥센하고 한 팀이 좀 애매한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에 화목하려면 기아가 가야 됩니다. 집안이 화목하려면 기아가 가야 돼요. 우리 집은. 저 정한 형님네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두사 쪽이시라 둘 동생하고 저하고 둘 빼고 나머지는 다 두산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두산을 찍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기아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오비 배워서 어린이 회원 끊어졌죠. 회원이었는데 정확히는. 근데 사실 뭐 두산 가도 그냥 가서 그냥 서울팀 그냥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고 우리는 하도 오래 안 해봐가지고 가면 얼떨떨할 것 같아. 막 울고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진짜 저도 그럴 겁니다. LG가 만약에 올해 가을 여우를 가면 모든 사이트에서 다 뒤집을 것 같습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거죠. 시즌 초반만 시작하면은 올해는 다르다라는 그 게시물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LG가 가면은 진짜 감동적일 것 같다 진짜. 감동이 아니라 그냥 온 사이트 폭발합니다. 정확히. 롯데 그리고 우승당으로. 제가 장담하는데 LG가 가면은 그 잠실야구장에 붙어있는 트윈스샵 있죠? 네. 다 털립니다. 털리는 다 수준이 아니라 사갑니다. 뭐든 사갑니다. 그날 당일 긴급 출고를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LG의 4강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런 얘기 해보나. 저기 하나는요 06년에 하셨잖아요. 06년에 하셨잖아요. 그래도 최근이네. 최근이죠. 07년 07년 07년? 두산한테 0대 3으로 수입당한 그죠. 안영명이 이종호한테 대가리에 찾으셨던 거. 헤드샷. 오라고. 오래요. 안영명은 전적 있잖아요. 옛날에 김동수한테 전적다가 내년에 성준 날라차게 아마 하고요. 안영명 올 거예요. 드디어 안영명이 돌아옵니까? 안영명 옵니다. 페겔러 옵니다. 페겔러. 페기갤러를. 자 오늘 배고프다. 여튼 뭐 생각보다 많이 말은 못했는데 네. 그래도 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외전 하나 만들려고요. 두산 외전을. 네. 제가 오산 내려갈게요. 노트북 들고 한번 녹음해서 할게요.
아, 그거 엄청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오산 내려가서 한번 날 잡고 형님 쉬는 날에 해가지고 제가 방학 때 내려갈게요. 하지 마. 저 집도 오산이니까요. 얘네 집 가까워요. 네. 뭐 오산이야. 나는 안산인데. 안산 맞다 안산이구나. 에라이 씨. 아 미안해. 아니, 이왕 할 거 아예 저 두산 팬 한 두 분 더 섭외해가지고. 두산 팬 두 분? 예. 뭐 병길이 형님이랑 병길이 형도 연락해봐야겠다 오랜만에. 섭외해가지고. 하지 마. 하지 마. 형준이라든가. 성민이 오성민이라. 우리 1회 게스트 1회 초대 패널이었던 야, 이럴 때 그렇게 많이 털었는데, 야, 그게 참. 전설의 망자. 그 방송이 19금 방송이 될 것 같아. 웬만하면 그냥 나 혼자 할게. 여러분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야간 한번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는 회사로 갈 거다. 왜냐면 내가 찍어준다니까. 아유 그냥 우리 저 인혁 씨는 그냥 땅이 꺼지네요. 그냥 한숨 소리 그냥. 하여튼, 저는 이제 하나 그 페이지 그 이벤트 때문에 곧 있으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벤트 때문에 네. 모임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질까봐. 괜찮습니다. 그날 뭐 맥주 많이 먹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 팟캐스트를 후원해 주는 데는 해오름 민물장어 부천에 있는 작업집입니다. 저희 집이죠. 그리고 또 오늘의 이글스 팬페이지 인혁이네 만드는 거, 그리고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아이스텟 세 곳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PGR에도 올릴 거예요. PGR. 네 역시 그리고 PGR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자, 오늘 소감 한 번씩 해보시죠, 형님. 사실 늘 그렇지만 방송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오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감독이 하도 삽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죽어라 까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또 말이 곱게 나오니까 그죠. 많이 늘 그렇지만 뒤풀이 때 또 열심히 까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늘 수고하는 현성이랑 인혁이, 그리고 늘 좋은 얘기 해주는 정환이 늘 수고 많고 늘 즐거운 녹음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정한 형. 그 올해만큼 할 얘기가 많은 시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이글스는 그 야구장을 밀었다고 그랬고,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글을 하나 쓰려다가 생각해서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버렸던 기억이 나요. 경기장이 밀리면서 선수들 머리도 밀었다고. 저 솔직히 그것도 나올 줄 알았어요. 금부아가 이제 반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진짜 금부아가 반삭하면은 아, 진짜 충격이거든요. 진짜 불만했는데. 아, 김부아가 지금 하나 탑인데 치어리더 중에. 메인이지. 뭐 일단 간만에 진짜 10여 년 만에 순풍 조금씩 부는 것 같은데 좀 LG 잘 풀렸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글스는 LG 저는- 응원합니다. 뭐 가장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꿈은 그래도 두산 베어스하고 가을 야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두산 베어스 팬이고 저희 일진, 삼촌도 일진. 두산 베어스 팬이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 저희 그 테이블석에 한번 매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효도하셨습니까? 네, 그날 올순이 그래도 뭐 말로 장작 쌓고 나가긴 했는데 네. 두산 베어스 타자들이 많이 쳐가지고 이기 다행히 효도가. 다행이네. 저 솔직히 그때 네, 그 얘기 듣고서 효도고단 두산 베어스. 그 아버지가 근데 그 후기가 좀 골 때렸어요. 왜요? 야, 걔는 왜 갑자기 무너져서 장작 쌓는 바람에 내 동생이 마음 졸여가면서, 제 삼촌이 거의 네. 10년 만에 야구장 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애 벌벌 떨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LG랑 두산이 마지막으로 같이 가려고 한 거는 저기죠. 2000년 2002년. 2002년. 2000년. 양대리그 막 양대리그 두 때. 번째 그러면서 에이씨, 양대리그 그 씨, 이거 씨. 희대 투수 교체였던 장문석 투수 교체와 안경현의 동점 홈런, 그 부분이 마지막이긴 했는데, 그때도 결국 LG 감독이 그것 때문에 이제 사퇴를 물러나게 했죠. 되는 단초가 됐죠. 이광환님. 신바람. 가장 그 진짜 진정한 더가웃 시리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는 뭐 밀란 밀란 더비가 더비. 있고, 그다음에 그
라리가는 뭐가 있죠? 서브웨이 라리가는 시리즈. 없어요. 라리가는 없고 서브웨이 시리즈 그래서 뉴욕 매치하고 뉴욕 양키스 네익스 있고 듣고 한신하고 한신 오사카 요미우리. 한신 요미우리는 뭐 그 간토 대 간사이 대표 간사이 라인 거고. 대기고 배구도 맨체스터 더비 있고. 맨체스터 더비 네, 있다. 맨유 더 뭐 맨유 더비, 북런던 더비 뭐 많은 게 네. 많은데 많죠. 더비가 많죠. 진짜 이야. 그 최고는- 더더욱 더비는 진짜 두산 LG. 두산 두산 LG LG. 두산 최고예요, LG랑 이제 한 집 싸움하는 데는 거기 밀라노 더비 네,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 거의 전 세계에서 아마 한 구장을 가지고 두 팀이 홈을 쓰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이제 두 개 있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니오넴하고 요미우리가 아, 도쿄돔을 같이 썼죠. 아, 그래서 근데 이제는 맞다. 니오넴이 B 달라요. 클래스였습니다. 그거는 1981년에 그 고라쿠엔 구장 시절에 그 두 팀이 실제로 일본 시리즈에 붙었어요. 아 진짜요? 그 붙었는데 요미우리가 그때 4승 2패로 그 니오넴 꺾고 우승했거든요. 편했겠다. 이동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침만 풀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요미우리 경기하면 맨날 빡빡했는데 네. 니오넴 경기하면 듬성듬성 막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니오넴이 야 꽉 찼다 이러니까. 야 진짜 그 소망이다 소망. 그리고 한국 그러면서 니오넴이 이제 도쿄돔을 포기하고 삿포로로 올라가서 오히려 득을 본 케이스가 됐죠. 네, 그 대표적으로 연고지 이전에서 득본 케이스고 그 전에 본래 그 세이브 라이온스가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타마 현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아 꼼짝 못하고 남아있어. 오히려 세이브는 진짜 사이타마에서 너무 알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 못 가게 막은 네. 거고. 막았어요. 그럼 됐네요 뭐. 지효 그러면. 자 그리고 다음은 너. 한화 이글스. 저도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걱정 일부러 많이 자료 했는데. 준비 안 했어요. 네. 자료 준비 못 하겠더라고. 자료 준비를 하면 뭐 합니까? 제 스스로 손해인데 멘탈이 파괴되는데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번에는 그냥 다 준비 안 했어요 일부러. 못 하겠더라고 진짜 이거 속도. 나도 멘트가 없어서 그냥 네. 그냥 키워드만 아니. 그렇게 적어봤어. 그래 그렇습니다. 너 생각하면 눈물 나더라.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막 그냥 까기 방송이다 해가지고 모두 까기 인형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해봤는데 그냥 뭐 나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글로 쓴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솔직히 극히 일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다 관계. 빼버리고 언제 한번 이제 외전을 하나씩 찍을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의 각 팀에 대한 애정도와 이런 걸 한번 하기 때문에 애정도야 무지 넘치지 않아 이거 팬들이. 근데 그죠. 팀이 그거를 못 따라주니까 그거를 그냥 한 3시간 특집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1시간 아니요 그냥 하나씩 3시간. 다음에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프로야구 얘기도 프로야구 얘기인데 아 형은 따로 있어요. 아, 일본 야구 얘기. 아니 그거 말고 각자 야구장에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죠. 그런 것도 네. 좋죠. 그것도 괜찮겠다. 굉장히 웃긴 일도 분명히 한 번씩 있거든요. 네. 아 있죠. 뭐 굳이 하나 썰을 풀면은 도쿄돔에 두산 유니폼도 입고 들어가서 좀 주목받은 얘기도 있고. 저는 얼마 전에 롯데 넥센 경기에서 혼자 부대성 빙그레 유니폼 입고 근데 옆에 보니까 하나이글스 유니폼이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씩 웃었죠. 아니, 뭐 그런 얘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저도 하나 툴이 있는데 네. 옛날에 LG 대 롯데 사직 경기가 있는데 혼자 기아 유니폼 들고 갔다가 맥주 얻어먹은 기억이 있어서 롯데 아저씨들이 야 너네 힘 좀 내 하면서 맥주 주고 그렇게 저는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고 무려 8경기 연속으로 광클질을 성공해가지고 응원사 앞에 사람을 앉혀놓은 경우가 많아요. 아 잠깐만 눈물.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너무 걸로 슬펐어.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뭐 외전을 찍든 뭘 하든 네 알겠습니다. 예전을 찍으면은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브볼 4회를 했는데요. 참 오늘 까기만 했죠. 마지막 정리하시고 네,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올스타전이랑 이제 포스트 시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남은 시즌을 누가 재밌게 보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지만 며칠 뒤에 누가 떠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프로야구에 주목을 해주시고 애정 있게 까주시고 KBO에 한번 건의 한 번씩 넣어주시고 저는 강한이 아는 기자 형님한테 듣긴 한데 이제 남은 야구 여러분 재밌게 즐기면서 저희는 포스트 시즌 전에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진행의 양현성,
허우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민혁입니다. 네, 그럼 다음 포스트 시즌쯤에 만나요. 제발 끝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